질문이 있는데 네. 그 이제 여기 기대라는 게 부족한 경우에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혹시 만약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초과 수행. 그 초과 수행은 아까 그 설명을 못했는데 다시 그래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면은 미달 수행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스탠다드라고 해요. 그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수행 수준, 이걸 우리 기대 수준을 스탠다드라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미달하는 거를 이걸 미달 수행이라고 그러고 이 용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초과 달성하는 사람을 초과 수행이라고 하는데 미달 수행은 이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막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얘 왜 그러지? 몰라서냐, 하기 싫어서냐, 어쩔 수 없어서냐 하는 건데 초과 수행은 쟤 잘하네 이게 아니라 쟤 잘하네 하는 거는 이 스탠다드에 포함되는 거고요. 초과 수행은 쟤 왜 저러지? 쟤 완전 오버하는 거 아니야? 쟤 미쳤나?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거 이해가 안 돼 이런 걸 말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구제불능이라고 해요. 구제불능. 근데 구제불능은 지나쳐서 이 세 가지 원인으로 따질 것도 없이 쟤는 싫어. 쟤는 딴 반으로 보내야 되겠어. 선생님이 볼 때 얘는 우리 반에 안 맞아. 다른 반으로 보내. 회사에서는 조직 안 맞으면 전출시켜요. 다른 부서로. 아니면 대기 발령을 시키거나. 근데 미달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대체 몰라서도 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어도 아니고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구제불능이라고 하고요. 이 구제불능의 경우는 구제불능의 경우는 솔루션이 포기하는 게 해법이에요. 그 카메라를 여기 글씨 좀. 이 포기한다는 거는 포기도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내치는 포기. 이거는 떠안는 포기. 그러니까 이거는 연인 간에 이별하는 거. 이 친구는 구제불능이야. 도저히 나랑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이 하나라도 알면 하나라도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구제불능. 그러면 이건 이별. 이거는 뭐냐면 너의 그 모습마저도 사랑해 주겠어. 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 하고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애인의 행동을 그냥 수용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교실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이 막 떠드는데 오케이 떠드는 건 괜찮아. 그건 내가 그것까지는 수용해 줄게.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고 안 고쳐지니까 떠드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 못 참겠어. 어떤 선생님은 못 참잖아요. 그런 걸. 그러면 본인이 교실을 떠나거나 아니면 애들을 어떻게 하거나 하겠죠. 구제불능은 포기입니다. 포기를 해야지만 이 문제가 사라지니까. 해결되니까. 그래 내 마음 편해지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면 그러면 그게 고생이에요. 그게 우리가 불행, 고통, 심적 고행의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그럴 때는 그때는 기대가 변질돼서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거, 집착. 그래서 집착이 심해지면 그 사람이 이제 왜곡되겠죠. 그러면서 막 스토커가 되거나 정신분열증에 걸리거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공학은 그렇게 가지 않고 깔끔하게 문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이 확인되면 솔루션을 적용해서 날려버리든지 원인 분석이 안 되면 구제불능으로 결정해서 포기해버리든지 포기해버리는 방법은 떠안든지 버리든지 그러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요구 분석은 교육 문제에도 잘 적용이 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도 잘 적용이 된다. 근데 같은 맥락이 아닌 거죠. 미달 수행이랑 이게 초과 수행이랑 다른 맥락이지만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같고요. 어떤 사람은 초과 수행을 우에서 오지만 사실 우리가 수학에서도 왜 마이너스 3도, 3도 절대값 씌우면 크기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다는 게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기대 수준에서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같다. 결국은 이것도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안 되겠죠. 이래도 저래도 얘는 너무 앞서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니까. 선생님도 이해하지 못할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디슨, 아인슈타인.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이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 친구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겠죠.
그런 경우를 초과 수행이라고 해요. 그 초과 수행은 그 교육 시스템에서 이렇게 내쳐져요. 그래서 학교 교육 시스템은 천재를 키울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학교 시스템은 교사의 기대 안에 모든 것이 포섭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대를 넘어서는 청출어람이 불가능한 게 합리적 교육 시스템의 한계. 그게 합리 모델의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 첫 시간에 했던 20세, 21세기 교육의 차이점이기도 하고. 네. 재밌죠? 신기하죠?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 초과가 약간 그 문제로서가 아니라 만약에 다 알아서 나한테는 기대는 되는데 이제 그 학생에게 아니 기대가 선생님이 네. 얘가 이미 다 알아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예쁘죠. 그럼 얘는 이미 스탠다드에 도달한 거죠. 근데 네. 수업을 진행할 때 얘가 막 존다. 이미 다 알았다고 해서. 네. 그럼 그거는 선생님이 그 아이도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건 선생님이 해결을 해야죠. 걔는 문제가 아니라 얘는 내가 수업에 수업 전략을 잘 짜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 예를 들어서 얘가 문제를 내서 아이들을 풀게 한다거나 얘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한다거나 1등과 꼴찌를 붙여서 팀 간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등 하는 꼴찌를 가르쳐줘야지 그 팀 1등 하잖아요. 이런 전략을 세우거나 협동학습 전략들이 되게 그런 데서 많이 나오죠. 그거는 문제 초과 수행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기대 수준에 이미 들어온 아이죠. 그런 아이들은 활용을 해야죠. 수업에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 아이도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죠. 초과 수행은 선생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초과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지 미달해서 이해 못하는지를 선생님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초과 수행은 이론적으로만 사실 개념적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초과 수행은 구제불능으로 묶이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되게 요구 분석은 아주 파워풀한 겁니다. 사실은 인생의 지혜는 삶의 지혜는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할 거면 그냥 사랑하고 이 떠안는 어디였어? 떠안는 사랑 이런 건데 만약에 기대를 해야만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합리적으로 완전히 제대로 하라. 그래서 기대를 빨리 없애버려라. 해결해서. 그래서 다시 기대 없이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섭리에 맞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지혜롭게 뭐 이런. 감사합니다. 이 질문 안 했으면 놓칠 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남길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